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자동차들이 얼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특히 서울에 있는 자동차는 얼마나 되고, 이게 어떤 영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자동차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환경적인 부분, 서울시에 이 자동차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환경적인 부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자동차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얘기할 때 전체 2030년 약 20억 대의 자동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S&P에서는 약 소극적으로 한 18억 대 정도인데, 자, 이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특히 내연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경에 큰 지대한 영향이 있겠죠.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생산성인 부분도 같이 이제 검토가 되는데,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 세계 자동차는 현재 기준으로 약 14억 7천만 대가 전 세계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북미에는 약 3억 대, 아시아는 5억 대, 그 다음에 남미는 한 1억 대인데 유럽에는 한 4억 대고요. 자, 이 자동차 시장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전기로 지금 바뀌는 것을 추진을 해서 원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의 대부분을 전기로 바꾸기로 했다가 일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2035년까지 좀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베이징에 왔습니다. It's good to see electric vehicles making progress in China. All cars will be electric in the future. 머스크가 찾아간 사람은 중국 인자로 불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서로 득을 보는 윈윈을 위해서 더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둘러. 자, 여기서 우리가 애둘러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애둘러 표현했다. 자, 이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포인트는 바로 이 완전 자율주행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환경 그러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 쓰면 해결이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책들을 다 이제 전기 자동차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가 체감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현실로 얼마나 다가왔고 곧 이제 환경은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는 관점에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데이터 관점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풀 셀프 드라이빙 메타 마일을 그날 이렇게 올려준 사이트에서 현재 지금 보면은 14억 정도의 14억 개의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냐? 525명의 그쵸? 자동차가 525명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막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죠. 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막고 그 다음에 14억 개의 데이터가 지금 쌓이면서 뭘 하느냐, 경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은 이 경제 가치보다는 일단 환경 가치로 좀 이제 포인트를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쌓여진 데이터가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 대수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70만 대 데이터, 그 중에 이제 약 150만 대가 중국에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서 약 150만 대는 중국에서 데이터가 취합이 돼요. 자, 이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에 이제 사용되는 이 서비스가 자,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냐면 이 마일수가 자율주행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영을 할 때 여기 있는 것들을 학습을 해갖고 여기 있는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된 데이터가 곧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구도를 갖고 있냐,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 지금 중국에 있는 바이두라고 하는 AI 기업이죠. 구글 같은 중국의 AI 기업 두 개의 이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율주행 기술 소프트웨어를 바이두가 같이 공유하고, 바이두에서는 또 뭘 만드냐면 내비게이션을 만든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전 세계 최강 뭘 만들죠? 자율주행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중국에서. 자, 이 경제학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이두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인데요.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 어떻게 되느냐면은 카톡에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내비게이션에 연동해서 한다라는 서비스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쓰시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좋은 소식인데 어디서 하냐면
도로교통공사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된 위원회가 5월 8일인가 이렇게 개최됐는데, 그거 지금 확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테슬라 측하고 지금 이제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이 FSD에 대해서, 전기차에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 FSD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 산업에 대해서 그 서울시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좀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말이 길었는데, 이 기술이 도입이 되면 한강에서 제주도의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자,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 한강 중심으로 어떻게 하겠다? 글로벌 매력 도시 청사진을 그리겠다. 그래서 한강과 한강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의 지하를 공약으로 해서 필요하면 재원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왜 자율주행을 검토를 같이 하셔야 되는지, 요걸 영상 한번 보면서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mselves. Do we want to use a car for just, running on our own in such car? Or do you want to use a car for sharing? Do we want to use collective ways of transport? These questions have to be asked. This is not the question of what, this is a question of how. To use the smallest possible car, to share it, to buy it secondhand, and to use light ways of transport like bicycles, scooters. Think about the way to keep these cars as long as possible. So we have to buy robust and solid cars. And this is the requirement for actually, making our environment better in the future. 탄소 중립의 상징으로 주목받는 전기차. 자, 탄소 중립의 전기차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걸 탈 때 어떻게 타야 되느냐. 자, 이 전 영상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걸 채굴하는, 그러니까 리튬에서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공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요. 자,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 제가 기온 피트롱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데, 자,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그 방법 중에 뭐를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냐면, 어떻게 타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타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또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는데요. 지금 See my 여기 previous 보시면은 videos with me sleeping during autopilot. It was just a joke. I definitely do not sleep while I'm in autopilot. Although this technology is so great that there are breathtaking views, I just want to show you how amazing it is while on road trips, taking these kind of cars and using a feature like autopilot. Tesla is way ahead of all other automakers. I want you to hit that plus button if you love Tesla. 자, 이분이 여기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누워서 자죠. 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자, 차는 전기차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여기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차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간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차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거는 이 경제적 활동에서 여기에서 뭐 노트북을 열어놓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전화를 해서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 활동 또는 신흥 활동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전기 자동차만 있으면 환경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 볼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자동차 중에서도 자율주행이 들어간 차가 있고 안 들어간 차 있으면, 만약에 그게 월 9만 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누워서 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차를 빡시게 운전하면서 그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베네핏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서울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신경 써야 된다라는 측면, 환경에서 부분으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가스는 고속주행이나 제동, 그 다음에 과도한 제가속, 이런 데 이제 매연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전기 자동차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은 어떻게 하느냐. 운전 스타일이 이러한 요소를 제거한다. 가스 연소, 배터리, 이런 거 당연히 전력 소모가 적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 자동차를 타더라도 이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가스 소모가 결국엔 뭐냐면 에너지 소비. 그 에너지가 뭐예요? 이제 그 오염을 만들어내는 대기 오염의 그 제조원이 되는 거죠. 배터리에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죠.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무인 자동차 한 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한 대가 이거를 이제 어떤 모든 목적지에 갈 수 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가족이 있는데요.
제가 아빠가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차가 다시 돌아와서 집에 있는 아이를 학교로 등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내가 마트에 가는데 그 마트에 안내해줬다. 그러면 세 대의 차가 또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죠. 세 대가 돌아갈 필요가 없고 그 한 대가 모든 가족, 그러니까 한 대로 세 명이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차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세워놓는 시간이 뭐 24시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3시간을 타는데 3시간을 만약에 탄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19시간 동안에 19시간 동안에 차가 서 있잖아요. 그 서 있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쓰고 엄마한테 쓰고 남편한테 쓰고 이렇게 차가 계속적으로 주행하게 된다면 굳이 두 대를 사거나 세 대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대 가지고 다 돌아가는 거죠. 결국 이게 뭐죠? 에너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자동차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엔진이 배터리가 가벼워지고 이 배터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환경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엔진에 대한 안전 개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동차의 무게가 또 많이 줄어들므로써 더 연비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미국 사정을 잠깐 보게 되면은요, 미국도 지금 이제 테슬라가 지금 중국을 찾아가서 중국에 먼저 자율주행을 시도하는 게 이 지도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작 이제 5군데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승인해서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필라델피아 이런 데 이제만 지금 뭐예요? 자율주행을 승인을 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반대 내지는 고려 중이에요. 완전 반대하는 데는 이런 데는 완전 반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빨리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중국에 뺏기게 생겼어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이 또는 유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면서 이제 가야 되겠죠. 자, 환경의 주범이 되는 이 화석연료. 자, 그 중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데 화석연료 에너지에 이제 우리는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1차 에너지가 이제 38%가 바로 이제 석유입니다. 석유로 차가 가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가장 큰 에너지의 그 대기가스 오염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에 이제 보기 전에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의 전체 자동차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2,400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70에서 80%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환경과 이 현대지의 기아 자동차와의 관계, 자,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자,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자, 이 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의 대기가스 오염에 대해서 봤을 때 등록 대수로 보면은 한 3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보면 대기가스 오염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지 않고요. 뭘로 봐야 되느냐? 바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교통량이 이동하느냐. 그래서 서울시 빅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지금 한 1000만 대 정도가 일별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나타냈어요. 자, 도심 중에서도 이제 계절로 보면은 5월달이 지금 이제 5월달이 가장 많은 교통량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제 뭐 방문도 하고 뭐 이런 그 이제 나들이를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최대로 많이 이제 활용되는 날짜로 보면 이제 금요일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다시 말해서 대기가스를 방출하는 곳이겠죠. 어디가 되느냐? 사직로가 제일 1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산 1호 터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산로 아시죠? 성산로.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이제 대기가스를 만들어내는 지역이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서울시 등록 대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350만 대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비율을 한 찾아보니까 정확한 대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디젤, 전기, 가솔린이 35, 15, 50% 정도의 비율로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이제 뭘 만들어내느냐? 아까 이제 1000만 대 정도가 이제 이동이 됐을 때 거기에서 오염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돌려보니까 지금 디젤에서는 이제 2800, 그 다음에 전기는 물론 당연히 이제 대기가스 배출이 없죠. 가솔린에서는 이제 16,000 정도의 CO2가 배출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양들을 하루에 발생하는 이 양을 글로벌 이제 어떤 타 이제 매체를 통한 타 그 기관과 안에서 사용되는 그 오염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하루에 이제 발생되는 이 양이 전 세계의 비행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 항공에 나오는 이제 대기가스를 봤더니 9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 중에 약 1.8%가 서울시 하루에 매일매일 그만큼의 이제 오염이 발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대규모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이게 이제 연간에서 한 350만 톤의 CO2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발생에서 배출되는 배출의 약 몇 개? 5개의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그런 대기가스가 언제? 서울에서 하루하루 만에 이렇게 낸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기 자동차의 포인트보다는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서울시가 좀 더 맑은,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계신 한강 중심의 우리가 서비스를, 한강 중심의 발전 계획을 FSD에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승인 절차도 좀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서울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효과적으로 FSD를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FSD의 지금 확산을 위해서도 이게 저탄소 배출에 대한 관련된 기관들을 우리가 지정하고 거기에 이제 또 등급을 매기고 인증하는 제도가 좀 빨리 도입됐으면 하는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런 이제 저탄소 인증을 하는 기관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바로 도시재생안전협회입니다. 지자체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구 달서구나 부천 도시공사 같은 데는 이 저탄소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관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아무쪼록 FSD와 연동성을 갖고 확장성 있게 같이 좀 협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로 같이 연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김 교수였습니다.